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자유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속에 평강하셨습니까? 늘 밝고 유쾌한 오늘의 또 남북 통일 가족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조경희 씨.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네, 육아하고 있는데요. 육아. 네, 딸이 이제 첫돌이 됩니다. 축하합니다. 바쁠 수밖에 예,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눈은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아니에요. 예. 물론 눈은 살짝 피곤한데 이게 아이 낳기 전과 낳고 난 이후에 삶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매일 아침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비빌 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게 참 행복이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이 이름은 뭐예요? 하엘입니다. 하엘. 하엘.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같은 아이여서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아내가 지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예쁘. 네.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키울 때 그런데 이제 뒤집을 때. 또 그렇게 배고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있으면 이제 쓰겠네요. 요즘 매일매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혼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사지로 이렇게 기는 거 보고 아내랑 그걸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어머 너무 반갑다, 너무 기쁘다 항상 걱정을 했는데 배밀이 하다가 옹알이 하다가 다시 기다가 지금은 아빠 목 잡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곧 걷겠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걸릴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행복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 가득 안고 자, 오늘의 주제를 또 시작해 봐야겠지요. 나와주세요. 남북 극장. 자, 선정아. 내가 지난번에 조카 입학식에 갔는데, 아니, 이번에 말이야. 한 학년에 반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라떼는 말이야. 한 1학년에 한 15반 정도 있었거든. 또 반에 60명씩.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거든. 오전반, 오후반을 아시나요? 정말 그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등교 시간을 나눠서 갖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휑한 교실을 보면 너무 걱정이 앞서더라. 나도 걱정이잖아. 이러다가 나 이 두 벌 자식도 못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어떤 일? 이번에 아기를 출산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국민영웅 15호가 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부상으로는 모든 가구가 급진하게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패밀리카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으시면 모든 교육비 평생 무료권이 지급되어 오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맞아. 대책을 좀 세워보자.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남북한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빠밤! 와, 오늘 굉장합니다. 아니, 대명 씨.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딱 스며들었습니다. 이야, 대명 씨가 같이 하시니까 또 이게 감칠맛이 싹 들어가는 남북 극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혼신의 연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자, 꽁트 대사 중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북한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숨겨져 있었을지 우리 주옥 씨? 네. 네. 그 첫 번째 말은 두벌 자식. 두 벌 자식. 네. 두벌 자식? 그래서 한 벌, 두 벌. 그래서 손주대. 네. 그래서 내 자녀의 자녀. 그래서 한 벌, 두 벌이 된 거예요. 두 벌 찍고 온다. 손주. 네. 주구나. 네. 그래서 두 벌 자식들이 뭐 다 잘 됐다 하면은 정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죠. 전 2명 자식인 줄 알았는데 손주구나. 그러면 세 벌, 네 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벌 자식, 네 벌 자식.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 또 우리
대명 씨가 아까 얘기하다가 뭐라고요? 그찐하다라는 게 네, 뭐예요? 그진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이런 완벽하게 의미로. 갖춰져 있는. 풀옵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진하게 가정집물이 뭐 마련되어 있다. 이럴 때 그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2024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에요. 0.75명. 한 명은커녕 0.7대입니다. 0.7대.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북한도 그렇다고 합니다. 북한도. 예, 북한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남북한 저출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에 북한에서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것이 열렸는데요. 전국 어머니 대회. 이게 좀 낯설지 않으세요? 그리고 처음 들어봐요. 그죠?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전국 어머니 대회. 이게 어떤 행사예요? 그 옛날에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모성영웅 대회 이런 걸 많이 열었거든요. 모성 영웅 대회. 네. 아이를 많이 낳은 뭐 10명, 12명 막 이렇게 낳은 엄마들. 그랬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에 와서는 그 전국 어머니 대회 이래가지고 지금 김정은도 이게 저출산 때문에 좀 걱정되나 봐요. 북한이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1점 몇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0점대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 안에서도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구가 자꾸 줄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렇게 김정은 정권에 와서 어머니 대회를 계속 하는 거 보면 지금 저쪽도 심상치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진짜.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근데 그 이유가 북한의 저출산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정은의 눈물을 본 어머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우리가 보면 어떤 환경에 사는 사람들인가에 따라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데서 내가 전체 북한 주민을 대변할 수는 없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평양을 비롯해서 뭐 이제 당의 배려를 많이 받는 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 수령님이 지금 나라의 저출산 때문에 정말 심려하고 계시는구나 하면 뭐 같이 눈물을 흘렸을 거고 하지만 전체적인 부모들이 봤을 때는 약간 또 그렇게 하겠죠. 우리 한국말로는 뭐 쇼를 하지 않나? 근데 이번에 눈물 흘린 게 김정은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전에 신년사 할 때도 또 이렇게 턱 앉아가고 제가 여러분들을 따라 못 가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달깃동 같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울지만 말고 제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좀 저렇게 울어라 이렇게 아마 뒤에서 흉을 받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 선아 씨는 그래도 두 아들이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90년대 낳았거든요, 네. 아이를. 근데 저 때도 제가 아이를 둘을 낳으니까 주변에서 동창들한테 머저리란 말을 들었어요. 머저리? 왜요? 왜요? 아니 이 지금이 어떤 판국인데 하나만 낳지 맞아요. 출신하냐고. 북한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를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안 아버지를 않더라고요. 낳지 말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이 고생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래도 살아서 길을 쓰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걔가 2013년에 한국에 있는 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그 학교가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어머! 학생이 너무 없으니까 그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엄마 내가 다니던 학교 없어졌대요. 왜? 이러니까 없어진다. 학생이 없어서. 아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너무 뭔가 허전하고 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겠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보면 뭐 대학교 동문회들 보면 옛날에 인원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학교도 폐교도 많아지고 유치원들도 줄어들고 뭐 이제 모여들면 점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기 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희 씨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실감을 하는데 네. 아이를 안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네. 뒤돌아봐요. 그러니까. 네. 일단 아이가 뭐 예뻐서 또 그러겠지만 네. 그 작은 아이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귀한 네. 거예요. 귀한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좀 나이가 연령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어머 아기다, 뭐 신생하다, 뭐 갓난아기다, 예. 어머 너무 귀여운 거 막 이렇게 이게
아기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서.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를 안고 나올 때 항상 그게 또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아기를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일부러 마트는 무조건 애랑 같이 갑니다. 주변에서 애를 보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애가 나오면 다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라서 야 막 근데 또 요즘 어르신들이 다 교육을 잘 받으셔서 남의 애를 함부로 이렇게 터치하질 못해요. 너무 막 벌벌 떠시면서 맞아요.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되는데 사실 그래도 되는데 와서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정말 용기 내서 홍삼 캔디 홍삼 캔디 꺼내서 애한테? 네.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갑 열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10,000원짜리. 용돈도 5만 주시고 원 주시고. 맞아요. 야, 이런 시대가 오구나.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우리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네네. 저출산이 계속 되면은 이게 남과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를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네. 그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없어지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장 클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아마 그걸 내다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지금 북한이 상비 병력이 128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22년 국방백서에 그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뭐 그게 다 정말 딱 맞아 떨어질지는 의문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출산이 자꾸 안 돼서 인구가 줄어들면 군대가 줄어들겠죠. 근데 뭐 어차피 김정은은 그걸 내다보고 핵을 저렇게 개발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렇게 되면 더욱더 핵에 매달리고 뭐 서영화, 전술핵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주민들만 계속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체제의 부실성 때문에 핵을 내려놓으면 김정은이 목숨과 연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북한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낳는데 북한이 지금 딱 그거거든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대 조건도 보면 10년 전에 158에 뭐 50 몇 킬로 이랬다면 지금은 147에 43킬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신체 사이즈도 보면 북한이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열악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귀한 북한도 진짜 많아봤자 아들이 1명, 2명인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애들 데리고다가 해외에 가보면서 수천 명 죽이고 수백 명 죽이고, 야 이게 말이야 됩니까? 그러고 또 애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런 걸 좀 깨야 돼요. 내가 내 자식 낳아서 과연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애국화라는 거거든요. 그게 나라의 보탬이 되라.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인구 통계를 2008년에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자신 스스로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근데 그때 2008년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남쪽에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가져온 비밀 자료였거든요. 보니까 북한이 2,300만이라고 하는데 북한 인구가 2,300이 아니라 1,8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1,800?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까지 포함해서 2,500이라고 하지만 그건 좀 많은 거짓말이 있었고 위패가 있다라는 거죠. 1,800 정도면 이거는 나라에서도 엄청난 북한의 어떤 경제 성장 빼고서도 각 분야에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많은 그 골칫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의 저출산 환경에 맞아들리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1,000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문제. 맞아요. 지금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분야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이 늘어나고 진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요. 결혼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결혼을 이제 필수가 아닌 뭐 선택이다라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생각하는데 대명 씨 네. 피곤하시죠? 피곤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정신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막 지금 머릿속에 아직 저출산 그러니까. 결혼 엄청 너는 왜 안 했냐. 네네.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왜 결혼을 안 했냐. 너는 왜 국가에 이바지를 하지 않느냐라고 네. 혼나는 오늘 약간 반성하는 느낌으로 또 집에 가선 집에대로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도 들을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면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네네. 결혼을 했거든요. 네네. 심지어 내일이 돌잔치예요. 이야, 계속 들으시겠네. 네, 그래서 참 제 입지가 참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명 씨, 결혼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걸 하면 뭔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런 뭔가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를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나의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또는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본인의 시간들이 줄어가는 걸 보다 보니까 내가 꿈꾸는 가정이 저런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나는 나의 워라밸을 찾고 싶다가 돼버리니까 뭔가 그런 결혼이라는 목표보다는 자기 개인의 목표를 찾아가는 게 좀 더 됐고 그런 SNS의 발달 때문에도 더 그런 게 좀 더 크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그래, 있어요. 안타깝죠. 자, 근데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북한도요? 합니다. 네. 점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북한도 애기 많이 안 낳아요. 그거 저도 나올 때 벌써 10년, 15년이 됐는데 애기 하나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둘 나오면 개 모조리가 되고 셋 나오면 특등 모조리가 되고 뭐 벌써 애기 많아지면 상 모조리, 개또라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애기 낳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서는 북한 여성들도 이게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북한이 결혼했다 이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동거를 많이 해서 인민반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동거하고 그냥 아이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이름 올리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등기하라고 인민반장이 개냥 와서 쫀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혼할 때 너무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으면서도 아마도 이렇게 혼인신고 같은 거를 안 하고 사는 게 조금 좀 팽배해지는 요즘이 완전히 한 1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고난이 행군이라는 걸 딱 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좀 부정적으로 양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요, 전 진짜 23살인데 결혼을 못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우리 학급에서 중간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정말 빨리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규정과 규범의 요구대로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도 40이 넘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 들어온 이제 2019년, 2020년에 들어온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라디오를 같이 해서 보면 걔네들 보게 되면 야, 너 진짜 북한에서 살았니? 할 정도로 결혼과 그거에 대해서 엄청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살다가 아이 낳고도 헤어지는데 살아보고서 해라.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 동거 문화가 생겼는데 북한에서 동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거가 적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6개월 단련대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북한에는 법이랑 샤바샤바가 공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거하는 사람들이 인민반장이나 주재원한테 잘 먹이면 그것이 이제 융화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지금은 동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이진 않지만 어르신들은 아직도 눈을 째려본대요. 자고로 여자와 남자는 결혼하고 한 이불을 써야 된다 하지만 젊은 세대나 부모 세대는 괜찮다. 그래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저는 그만큼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봐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혼을 통제하잖아요.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북한이 이 이혼 숙녀 캠프의 국가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가급적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혼이라는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그런 것들 못하게 하고 심지어 또 최근 뉴스에서 보면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뭐 처벌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가정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혼을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나오는 구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대가정 이런 구호가 있는데 사회주의 대가정. 이 사회주의라는 이 하나의 이런 이상향의 국가의 모습을 위해서는 가정 단위가 중요한데 그 가정이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게 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모습에 어떤 하자가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이제 장려하고 이혼을 이제 못하게 통제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돌싱, 한번 갔다 온 사람, 뭐 돌돌싱, 뭐 한 번 갔다가 또 오는 사람, 그럼 뭐 돌돌돌싱도 있을 거고. 예. 근데 그런 거와 다르게 이제 많이 이제 우리는 좀 이혼을 좀 이해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쵸. 제 친구들도 뭐 그런 이혼을 했던 가정들도 있고. 근데 북한에서는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런 주변인들의 시선이 좀 어떤지.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딱 그 등록이 되면은 일단은 장례부터 많이 막힙니다. 장례? 네, 장례가. 미래가? 네. 그래서 공민증, 우리 그 주민등록증에 보면 결혼 관계란이 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
그래서 또 누가 이혼, 누가 결혼, 이혼 이게 다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본인 신상에 딱 기록이 되면요 간부 심사에서 제로가 됩니다. 어머. 그게 왜냐하면 선군의 하나의 대가족이었고 청춘 남녀의 사랑도 장군님의 은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가족을 이룬 이유는 당의 이렇게 충성하려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당의 배려였는데 그 배려를 저버린 배은 망덕한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간부에서 심사가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돌싱도 못 받고 돌돌싱도 못 받고. 아, 그럼 돌돌돌돌씩은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돌싱한 말이 없겠네 북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말이죠. 출산율을 이렇게 딱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마련하고 있는데 체감하세요? 체감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애 키울 때보다 뭐 혜택은 있지만 갈수록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하기 위해끔 더 많은 혜택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분이 이제 경희 씨가 이제 혜택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한 살 채 안 됐는데 처음에 우선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이 육아 정책은 우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 아이를 처음 만나니까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주고 또 이제 양육수당 이제 당연히 나오는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좀 더 크면은 뭐 어린이집 가게 되면 좀 더 이제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두 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점점 이렇게 일자리 구조도 많이 이제 변화하면서 요즘 엔잡러의 시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직장에 오래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프리랜서도 많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4명 중에 1명은 이제 자영업자다라고 할 만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육아 정책의 그 대상으로 보면은 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 육아정책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육아정책 해당이 안 돼요. 가령 뭐 육아휴직도 쓸 수가 없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정책도 없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육아 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봅니다. 경희 씨가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건 좀 빨리 좀 정책을 좀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라겠고. 전화 드릴게요.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북한은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할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울지만 말고. 네. 북한도 뭐 그러긴 해요. 예전에도 뭐 쌍둥이 나면 뭐 무슨 뭐 쌍둥이에 맞는 모두 해주고 뭐 그러다고 하고 새 쌍둥이 나면 삼태자라 그래서 뭐 직승기 띄우고 뭐 쇼는 많이 하죠. 쇼를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네, 아주 고투르는 쇼를 잘해요. 그러니까 애 많이 낳는 여자들을 끌어올려다가 뭐 성영웅이네 하면서 영웅 칭어주고 이 시대가 나온 진정한 이런 여성 영웅이 아니냐. 우리 시대가 원하는 게 뭐냐. 아버지 장모님 원하는 건 아이들이다. 저 아까도 무슨 사회주의 대가정을 얘기하는데 꽃피는 낙원에 행복은 넘치고 그 노래가 막 나오면서 우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노래 싹 다 후라이잖아요. 무슨 꽃피는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완전 무슨 살아있는 생지옥인데. 어머니들 나온 그 사진 보셨어요? 엄마들이 무슨 스팀보랑 드레스를 잔뜩 입었는데요. 꽃다발을 안 왔는데 얼굴이 새카매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머리가 볶은 걸 그냥 푹 틀어먹고 막아가지고 그러고 앞에 나와서 이러고 울미 있는 그거 보면서 누가 애 낳고 싶겠어? 아니 연출. 그러니까요. 그런 어머니들이 무슨 애를 낳겠어요. 불쌍해, 김정은이 거기서 불쌍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랑 쌀 한 대 빡을 줘야죠. 가서 애 먹이라고. 우리 엄마가 저를 11월 달에 낳았어요. 저는 몰라서 보름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강연장에서.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내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나와 있다. 유나 고생했어 하더니 근데 유나 너 아까 말 잘못한 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보름이 아니라 3일 만에 나가서 손톱기 빼가지고 오름 장자강물 깨고 거기다 똥기저귀 빨고 다 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애 낳은 여자가 장작 다 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 북한 엄마들 지금도 그 오름 그 가서 까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저귀가 뭐 있습니까? 무슨 분유가루가 많습니까? 그건 진짜 북한에서 애 낳으라는 건 그 어불성설이에요.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1명, 2명, 3명
이게 좀 많이 낳게 되면 다자녀 혜택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혹시 다자녀 혜택이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존재해요. 다산모 치료권? 형식상으로는 있어. 다 있어, 있기는. 북한에는요, 법상은 한국만큼 다 잘 돼 있어요. 더 잘 돼 있는 것도 아니, 있어. 종교의 자유도 있는 나라예요. 뭐 그럼, 저기. 그럼. 그러니까 이 치료권이라는 게 3명 이상의 자식을 낳은 다산모는 이제 남편과 지어 자녀들이 고급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북한의 병원은 왜 존재하냐? 진단을 내리기 위해 존재해요. 진단을 내리면 주사는 저희가 시장에 가서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형식상은 있는데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상은 있습니다. 무슨 이게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에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치료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으로 하는 말이 거죠. 뭐야? 법을 만든 거죠. 말만. 우리 집에 형제가 4명이고 제가 맏딸인데 다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가 쌀 500g이라도 더 받아온 적이 없고 다자녀 혜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혜택이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생각해요. 김정은이 2015년에 그런 법을 만들었대요. 무조건 3명 낳아야지만 당간부 등용시키겠다. 근데 당간부 안 하면 말지. 나가지고 요즘은 당연히 가입 안 해요. 그래. 제가 그래서 들었어요. 그때 장미 씨한테서 들었는데 애를 하나 낳은 여자들이 남편이 시당에서 간부해서 쭉쭉쭉 쳐야 되잖아요. 근데 못 올라가. 그 방침 때문에 막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애를 둘 더 낳냐고 입양해야 되냐 막 이 고민이 엄청났대. 그래서 입양도 좀 하고 서류 조작하고 이런 상황이 막 발생했대요. 애는 못 낳는 거죠. 근데 그런 방침 때문에 너무 그 간부 마누라들이 골머리 앓았다고. 근데 어머니 대회 그 사실 상 받은 그 어머니들 낳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애만 낳는 게 아니라 아들 셋을 낳아서 전부 당의 군인으로 보냈어. 그렇지, 다 부대 전부 내고. 당의 돌격대를 보냈어. 그래야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 애가 이제 내 애가 아니라 당의 군대, 장군님의 군대가 돼야만 어머니는 거기 가서 이제 허울뿐인 꽃다발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못 가요. 북한의 조선예술 영화 어머니 행복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소아마비로 이거 하반신 장애가 오거든요. 마비가 와요. 그 아이를 엄마가 소달구지에다 싣고 다니고 업고 다니면서 고개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침 치료해가지고 결국은 일어서게 해서 어딜 보낸 줄 알아요? 군대를 보내네, 군대를. 그래서 아들 셋을 다 군대 내보냈다고. 그게 어머니 행복이래요. 행복이래요. 무슨 저기 서 있는 저 병사가 장군님의 병사라고 말할 때 그것이 엄마의 행복이라고. 그거 솔직히 보면서 내 콧방귀 꼈어요. 나 그때 한국 드라마 열심히 볼 때거든요. 저게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하나 싶더라니까요. 예, 그 속이는 것도 무슨 정도껏 해야지. 이게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리는 명중탄.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군대 간 자식들이 결국은 이제 명중탄이 된다는 건데 탄이 뭐죠? 쏘면은 어디 목표물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취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껏 키워놔봤자 결국 이제 김정은 장군님이 이제 그냥 필요에 따라 쏘는 그냥 명중탄이 돼서 총알밭이 되거나 총알이 되거나 해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 나가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사탄의 사상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 근데 우리 주옥 씨도 아기를 낳고 한국에 살고 계시고 경일 씨도 그렇고 또 우리 상태 씨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고 앞으로 이제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난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키우시다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 정말 절실한 게 결국 육아의 부담을 부모와 함께 부모님이 정말 거의 독박으로 쓰게 되는데 이 부모님들에 대한 제가 돈을 드릴 수 없거든요. 월 200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는 부모님들에게 조금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너무 저는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또 있다면. 저도 프리랜서라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내가 애를 출산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또 산후조리 가는 과정에서 수입이 없다 보면은 힘들 텐데 그걸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가 있으면 지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뭔가 집안채 해주면 안 되나요?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1억 정도를 딱 괜찮다. 야, 그러면- 괜찮다. 어디 네. 부역으로? 그 1억이 진짜 육아하는데 다 필요한 게 왜냐면 애 하나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어른 한 명은 반드시 그 애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은 먹고 살려면 한 달에 300은 필요합니다. 그게 애를 3살까지는 해야 뭐 어디 보내던가 하잖아요. 그럼 1억이네. 딱 이렇게 해서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한 아이를 키우는 게 기업을 키우는 거라잖아요. 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키우려면 부모님들이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맞아요. 1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채워주세요. 남는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네, 아이고. 이 출산이나 결혼 문제는 물론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북한의 그 장마당이 생겨나면서 그 여자가 경제력을 이렇게 딱 쥐어 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북한에서 여성들은 대우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남존여비가 강하게 남아있고요. 가장 가부장적인 사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고난의 행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1990년대 중후반. 이 고난의 행군이 북한의 사회 체제의 성격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꿔놨는데, 첫째로 기존의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여성들은 보통 이제 부양자로 많이 있었고 가사노동의 주체로만 존재했는데 고난의 행군 시점에 여성들이 경제의 주체가 됐습니다. 왜냐면 배급은 이제 완전히 끊겼는데 이제 남편들 세대주들은 의무적으로 직장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급은 없어. 벌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가사노동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주체가 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서 이제 밥만 축내는 존재로 이제 전락해 버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바뀐 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여전히 남성들이 이제 여성의 위에 있고 뭐 단편적으로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아빠 밥그릇 사이즈가 달랐어요. 수저도 따로 있었고. 그게 이제 한국에도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문화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기 이전 단계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아직도 이제 남아 있어서 북한은 이제 여성의 권위가 아직도 이제 한참 많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이렇게 얘기 들을 때 남존여비 사상이 있고 너무 막 강한 그 남자들의 이상한 그 위치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시원하게 얘기하면 좀 어이가 없죠. 반만 축내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본심이 나오신 거예요, 본심이. 반만 밥을 뭐 먹더라도 자기가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 어쨌든 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던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본다면 뭔가 그런 감정이 생길 텐데 그렇죠. 조그만 애정이 생길 텐데 네네.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너는 밥 줘, 오케이, 너 일해, 오케이 그런 걸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이 이해가 안 가긴 하죠. 여자를 만드신 것도 네, 그쵸. 남자한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갈비뼈 뜯어서 존 그러니까. 만들어줬는데 아니 내 갈비뼈가 소중한데 그래. 왜 이렇게 막대합니까? 그런 남전여비 사상이 가득 찬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27살을 살면서 제가 북한에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탈북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건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가 학교 생활을 쭉 거치면서 오면서 여자로서 사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그 폭발이 꽉 차 있어요.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십 번을 제가 얘기했는데 여자로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했어요. 난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우한단지고 여자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사회에서 행복할 수 없다. 그 여자를 어찌 보면 불행의 원흉이라고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엄마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를 들면 보세요. 밥을 먹다가 우리 아버지가 물 떠오라고 할 때 우리 누워서 우리 엄마한테 발 이렇게 하면서 야야 가서 물 떠오라. 그럼 우리 어머니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야 잿더리 어디 갔니? 그러면 잿더리 가져다 드리는 걸 잿더리 이렇게 던지고 싶다. 근데 저는 그렇게 순종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북한에서 결혼해서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정말 뭐 솔직한 말로 재수없다라는 생각이 드냐면요. 설날이 되면 1월 1일 날에 선생님 집도 찾아가고 우리가 설 세배 문화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옆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세배 드려야 되는데 엄마들이 우리는 딸이 많았어요. 셋이니까 엄마가 딱 1절
여자는 오전 시간에 움직이면 안 돼. 그 집이 엄청 재수없어 하니까 여자애들은 초아침부터 옆집에도 가지 말고 선생님 집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뭐 이렇게 여자를 개떡처럼 알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장에 가서 정말 아침에 어떻게 기분 좋게 가다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시장에서 딱 하려면 아주머니가 그래요. 나 첫 마스걸인데 여자한테는 안 팔아.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 지읒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성인이 되면서 같은 여자가 여자를 혐오하니까 너무 괘씸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참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좀 직장에서 좀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네가 뭘 알아? 여자한 주제에 여자들이 직장에서 목소리 높이고 집안에서 여자가 꺾여하면서 목소리 높이면 그 집안 망한다는가. 그러니까 이 집구석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높으니까 이 집은 망할 것이고 이 부서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너네는 필히 남자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어찌 보면 제가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이슬람도 아니고 북한에서는 정말 여자를 하찮게 하고 우리는 왜 그거를 북한에 있을 때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부당하다는 걸 생각했고 북한에 있으면 밟으면 여자가 감히 그냥 밟혀야지 그러면 목소리 못 내면서 그냥 들어와서 내가 다음 생에는 꼭 기를 쓰고 남자로 태어나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한이 서렸고 네. 남몰래 울고. 야,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로 사는 것이 세상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월급 받아도 남자들이 딱 납작 엎드려서 와이프한테 최고로 대해주고 애기 봐주고 애기 맞고. 여자 말에 복종하는데 야, 여자 다 탈북. 우리 탈북하기 너무 잘했어. 한국은 여자들의 천국이에요. 저희 엄마가 오빠랑 저를 탈북시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애들은 유학 보낸다 생각하시는. 근데 한 가지 마음이 안 놓였던 게 이것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저희 탈북시키 준비할 때. 네. 우리 아들이 남자들이 천대받는 대한민국에 가서 천대받을까 봐. 그러고 제가 기가 등등해서 코가 살아서 오빠를 뭐라 할까 봐. 그 전에 얼마나 저를 사상 교육하는지. 너는 절대 가서 오빠한테 대들지 말고 이렇게. 격일 씨 그러고 계세요? 예, 실감합니다. 실감합니다. 근데 북한 여성들도 이게 겉은 다 쥐고순하잖아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시집살이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그렇게 푸근한 성향이 아닌데 아기를 시집해서 낳는데 아니 제가 아기를 업었는데 그 시집 식구들은 다리를 쫙 펴고 앉아 소나무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저는 기저귀를 안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화가 이렇게 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탁 다리 펴고. 그래서 남편 그 다리에다가 기저귀를 팍 쏟았어요. 가리세요. 가리라 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님이 재봉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를 보고 남편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짓인 문화 충격을 거예요. 받으셨어요. 우리 남편은 나 이렇게 올렸다 보는 거야. 개라고. 알 얻고 있는 게 알 보이나고. 내만 알은 안 나고. 이러고 제가 옷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베란다 나가서 막 울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오늘 시집에서 쫓겨났고 나서 생각했죠. 뭐 쫓겨나면 아버지 집 가야지 해가지고 저는 좀 성격이 그걸 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아까 미안합니다. 내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평양 분이신데 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선아야 나는 왜 니처럼 못 살았을까? 선아야 나는 왜 니처럼 못 살았을까? 그래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원래부터 그런 여성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깠다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쫓겨날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는 왜 너처럼 못 살았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먹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4년 시집살이하고 따로 세간 났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을 혁명적으로 교양했죠. 애기를 눕혀놨잖아요. 자, 얘 성도 당신 성이다. 그리고 얼굴도 당신 닮았다. 그러니까 이를 도와달라 했는데 진짜 우리 남편이 집안에서 문을 걸고 애기를 업고 빨래 비누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 점잖은 양반이 그러니까 북한 남성들도 처음부터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대손손 나쁜 봉건적인 버릇을 그걸 누가 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근데 한국 드라마 때문에 바뀌기 전에도 저희 어머니 군인 가족 생활을 할 때 정치지도원이 이제 새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정치지도원 아주머니가 오자마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정치지도원은 그렇게 와이프 빨래부터 뭐 다 해주더라네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해줘서 야 북한에도 조선에도 저런 남자가 있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인 거지 우리 아버지는 아예 그 뭐 부뚜막에 들어가면 뭐 되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혼자서 절대 꺼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굶어요. 네. 그러니까 꺼내주질 않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아 참 우리 아버지 보면서 야 참 정말 저도 분노를 많이 하거든요. 분노까지. 네. 진짜 제 그 핏줄의 아버지니까 네. 정말 참 좋게 보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막 짜증나요. 뭐 엄마가 무슨 식모살이하는 노예도 아니고 그 뭐 짜면 짜다 매우면 맵다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럼 아빠 해 먹어 막 이러죠 내가 막 이제 참다가. 근데 그때도 보면 그 옛날인데도 해주는 사람은 해줬어요. 네. 저희 오빠도 북한에서 살다가 처음 딱 왔을 때는 집에서 맨날 뻘거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뻘거벗고 사냐니까 빨래를 하기 싫어서 옷을 아예 안 입고 산다. 그래서 남자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서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이고 그러니까 남자의 그 롤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장마당 가서 돈 벌고 애 버는 거 보면요. 더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막 뭐라 욕하면요. 저는 엄마 아빠보다 아빠가 저를 더 많이 업어줬어요. 제가 다 클 때까지. 그래서 그리고 아궁이 아침불을 엄마가 지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아빠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불 지피고 아무도 안 볼 때 새벽에 나가서 물 한 동이 길어와요. 왜냐면 남자가 물동이고 다니면 엄청 욕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고생하니까 자녀가 고생하니까 빨래를 밤에 나가서 제 똥빨래를 아빠가 더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조선에 한 7명 있나 그런 남자가?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저는 이게 또 듣는다. 방송에 나가면 북한 남자 다 저런가 하는데 그 환경 때문인 거지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문화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북한의 이제 최근 영상들을 보면 북한의 그 여성 활동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외 네, 활동도 맞아요. 많아지고 있고. 그럼 이건 그래도 좀 여성들 좀 인정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북한의 요즘 여성 세대 좀 이렇게 주요 인물들 보면 최선희 외무상 아주 기세 등등하게 나오죠. 또 고전에 뭐 현성월 씨, 또 좀 더 로얄층으로 가면 김주애, 뭐 그 리설주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로얄 패밀리 빼고 뭐 나름 일반인층에서는 아마 그 외무상이 가장 지금 주목받는 것 같은데 그 류현우 쿠웨이트 전 대사님께서 얘기하시길 야 최선희 외무상이 딱 발표가 됐을 때 야 이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 북한에서 여성이 한 게 장관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됐다 해서 야 진짜 그만큼 이제 여성의 위치가 이제는 좀 바뀌었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치가 바뀐 걸 김정은도 알고 이제는 그렇게 반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북한 여성 간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방직공장 같은 건 책임비서도 여자고 보위원도 여자예요. 그리고 뭐 시안전부, 도안전부 가보면 주민등록과나 공민등록과에 여성 안전원들이 많아요. 근데 김정일 시대는 TV를 통해서 그걸 많이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어떻게 보면 예측 프로잖아요. 갑자기 또 김여정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막 그냥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렇게 알 수 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해서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제 김정일 때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그만큼 노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지금 쓰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정말 북한 여성들이 장마당 가서 장사해 아이도 낳아 다 키워내 네 아이 다 없고 기저귀 개라 그 한마디 했다고 어쨌든 원더우먼인데 네 이런 원더우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 원더우먼. 네. 아, 요즘에는요,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육아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예? 청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예? 쫓겨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들 열심히 해야 돼요. 경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죠. 뭐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집 빌보로 바뀌기 전에 하라고. 그래서 저는 센데요? 예, 저는 뭐 남편이 집안일 하는 거
가령 뭐 특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전에는 뭐 청소 안 해도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안 하면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 당연히 제가 버리고 있고 내 일이다. 근데 일반 쓰레기는 물론이고, 예, 뭐 아이 뭐 아침에 일어나 분유 먹이는 것도 뭐 제가 많이 합니다. 예, 제가 많이 하고 있고 거의 집안일은 뭐 바닥 닦는 거는 가끔 안 해서 안 했는데 혼나긴 하는데 그래서 뭐 비밀번호 바뀌기 전에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일종의 프리랜서다 보니까 밖에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거의 집안에서 항상 같이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특히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밖에서 외부에 나가서 뭐 사람을 만나는 일정이라든가 뭐 가령 뭐 식사하거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일정을 일부러 만들진 않으시죠? 가끔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리 한 가지 이제 해둬야 되는 게 있죠. 예, 보험을 많이 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들 몇 번 미리 해놓고, 네, 구워 삶아야겠네. 그렇죠. 아내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게끔, 야, 이 정도 했으니까 외박은 아니죠, 안 되죠. 외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한번 나가도 되지 않겠냐. 미리 해놔야 아내가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잘하고 계신 건데 왜 이렇게 짠하죠? 아니 얼마 전에 남편이 저희 남편은 또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수거 담당이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막 정장을 막 꺼내 입는 거예요. 근데 정장을 결혼식 이후로 처음 입는데 그래서 왜 하니까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특별하게 해보고 싶대요. 저희는 집에서만 그림 그리니까 밖을 나가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가장 멀리 가는 게 음식물 쓰레기통 다음에는 분리수거장까지니까 외출할 때 정장 입고 해보고 일부러 싶다고 거기 잠깐 갔다 오고 싶어서. 넥타이 하고 해서 와. 야 좋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 와. 그래, 기분이라도 좋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SNS 발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이게 발달이 되면서 남자가 여자인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석인지를 보여주고 비교가 되잖아. 또 특히 뭐 나 혼자 산다라든가 그 연예인들이 막 나오면서 가정생활 보여주면서 서로 남자가 여자가 남자한테 하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금방 왔을 때보다 지금이 확실하게 그게 남자들이 여자한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는 그 2009년, 2010년 이럴 때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화 충격이었던 게 그때 임대 아파트 받아가지고 금방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앞에다 아기를 이렇게 하고 쓰레기 버리러 온 거예요. 그 제가 그 남자를 되게 하찮게 봤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기나 업고 다니고 이혼당했나 봐 막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그분이 와이프를 도와서 아기를 봐주셨던 거고 쓰레기를 버리셨던 건데 저는 금방 왔을 때 그분은 분명히 이혼해가지고 아기를 혼자 그 케어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남자를 막 비방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셀프로 이런 집일은 다 여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정도 독박스를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SNS 쫙 발달이 되고 카페나 이런 데서 엄마들 보면서 우리 남편 다 해준다. 그 다음에 정보가 딱 흡입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늘상 교육하고 보아왔던 환경이 여자가 모든 걸 했으니까 저는 바닥 닦고 모든 집일은 다 내가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외부적인 어떤 인풋이 딱 되니까 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 어떠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좀 적게 하자 싶어서 요즘은 제가 돈을 좀 적게 버니까 제가 많이 합니다. 당연한 건가? 저도요. 남편이 좀 큰 건 한번 하고 딱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이 하고 하나씩 싶고. 정산 받아서 막 몇백이 딱 정산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누워 하고 왔어 고생했지. 빨리 들어. 옷 벗어. 양말 벗어. 빨리 들어가서 누워. 저물. 밥 떠먹여줄까? 절대 손끝에 물 정도 묻히지 마. 누워만 있어. 그러다가 못 벌어오면 똑같이 하죠. 애가 나만 키우니? 그리고 뭐 도와준다고? 가정살림이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 내 거야? 같이 해야지. 가면 쓰고 다니세요? 늘상 이렇게 평상시에 마음에 거의 지킬앤 하이드인데요? 여보 왔어요. 뭐 이런 수준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여자가 대우받고 존중받는 게 뭐 오래 안 됐습니다. 예. 서서히 인식이 개선이 된 건데 북한도 변할 수 있겠죠. 예. 변화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존중이라고 봐요. 존중.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결혼도 가정 문화도 연애를 걸쳐서 하잖아요. 일단은 연애 때부터 이제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와서 그 남성들이 여성들이 그 백이랑 돌려주는 거 뭐 야, 내지 알고리 피아노 쳤어요. 야, 저것도 아들들이라고 저 엄마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자 근데 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 아니에요. 그 여성들이 바쁘면 그 백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런 것도 존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가정 생활에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북한에서는 결혼 문화도 변화하고 가정 문화도 변해야 되지만 연애 문화부터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존중. 이제 네. 너무 다 맞는 말씀인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가르쳐줬죠, 젊은 세대들이. 한국 드라마. 은연중 이게 스며드는구나. 네, 계속 보여줘야 돼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말투 똑같이 따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가정을 헤쳐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남한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면서 아 인간과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저렇게 만나서 살면 남자는 저렇게 하고 여자가 저렇게 했을 때 멋있게 보이구나 나도 따라하고 싶다. 이게 어떤 교육적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그 좀 발전된 문화 그리고 좀 굉장히 괜찮은 문화가 들어가면 북한 남성들도 여성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럼요. 근데 이게 문화라는 게 사실은 비교를 통해서 발전하고 그렇죠.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곳이 폐쇄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이 이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 사회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까지 변화가 없는 건데 지금 다행히 이제 한류,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물론 불법이지만 많이 보고 그대로 이제 모방하고 따라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청년 세대들도 그 드라마를 자기의 이제 미래 연애 대상들인 여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기에 준하는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린 세계가 결국은 이제 문화가 이제 발전하고 또 이제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남북한 저출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남북의 저출산 현상과 결혼 여성의 사회적 위치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상태 씨? 아이를 많이 낳고 낳은 만큼 잘 나라에서 네.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 정책을 좀 빵빵히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대명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 좌불안석이라고. 예. 좌불안석. 왜요? 이게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이제 예, 오늘 모든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저를 향한 말이 된 것 같아갖고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곰곰이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예, 확실히 이제 선배님들 경험하신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어렵구나. 진짜 결혼이라는 게 정말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구나. 그 위에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근데 미리 또- 겁내지 마세요. 걱정은 안 합니다. 예. 걱정은 안 하는데. 싸우자. 예, 걱정은 안 하는데 그거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거를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예. 내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좀 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경희 씨는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너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실 그 전에 제가 늘 고민했던 것들이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빨리 결혼해, 빨리 아이 낳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준비되면 낳아야지 이런 말들을 늘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괜한 걱정을 했다 그동안.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뭐 결혼을 했을 걸. 예,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찾아오는 행복들이 더 이제 많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결혼하신 선배님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고민하게 될 이야기도 듣는 것 같아서 많이 참고가 됐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우리가 사실 이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 부딪혀서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다 보면 이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외쳐볼까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한 가지 직업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공식이 깨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는 멀티잡의 시대가 됐는데 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일은 하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굶어 죽기 딱 식상이에요. 그 자리에서 인정받기까지 피나는 게 아니야. 피 타는 노력을 했어. 한국에 와서도 하다 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씨 하자 해가지고. 예.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뭐가 제일 행복하냐? 나는 너무 잘하시고. 아, 반갑네요, 얼굴이. 오늘 잘해봅시다. 고소고소 화이팅입니다.